아터리얼 그 파이브레이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그 베타 브로커를 투여하는 이유는 아터리얼 파이브레이션이 아터리얼 뭐그 플러터라든가 벤트리클러 파이브레이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SA 노드나 AV 노드를 강력하게 그 제어할 수 있는 베타 브로커가 처음에 이제 드러브 초이스가 되면서 동시에 AV 노드를 억제할 수 있는 그 클래스 4 베라파밀트 티아젬이 좋다. 그러니까 클래스 2하고 클래스 4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강하고 천천히 뛰게 하기 위해서 뭐 에티기 달리스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원고 요법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패스웨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파마콜로직 그 카디오 버전으로서 클래스 1 그 A 그 이제 김PD라든가 클래스 1C의 그 알라피닌레놈이 프로파노름 중에서도 요새는 이제 그 프로파노름 대신에 프로파페논이라든가 또 이제 그 플레 사이나이드를 쓰고 같은 계통으로서 소디움이 들어가는 것 말고 이제 포타슘이 나오는 걸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 3의 뭐 아메디온 소타론 이브틸라이드를 쓰기도 한다. 그러던 될 때는 이제 일렉트리크 카디오버션 해가지고 뭐 그 바이페이식 해가지고 50 내지 100줄을 하고 모노 할 때는 그 2배 모노 200줄 정도 하고 그 DC라는 것이 디렉트 커런시 카디오 버전이고 AED 오토매틱 익스터널 디화브릴레이터를 써도 되는 것이다. 하트레이트가 많을 때는 우선 이 QRS가 좁은가 넓은가를 봐야 되는데 좁을 때는 이제 슈퍼로벤트 타키카디아에서 뭐 기저질환이 이제 그 카테코라멘이라든가 디기탈리스의 독시티에 의한 뭐 패트, 페럭시멀 라티럴 타키카디아든가 혹은 뭐 스템이라든가 뭐 마이오카디티스 등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논 페럭시멀 레프트 벤트리클러 정션 뭐 타키카디아 등으로 혹은 또 페럭시멀 슈퍼벤트릭 타키카디아로 판단해 가지고 드러그 오브 초이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AV 노드를 제어하는 그 아데노신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4인 그 베라파밀 티아젬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. 특히 PAT가 생겼을 때 디지털리스 독시트로 생겼을 때는 이건 DC 카디오 버전을 해서는 안 된다. 또 이 QRS가 넓을 때에는 이것이 WPW양 것인가 벤트리클 타키카디아인 것인가를 갖다가 잘 봐야 되는데 벤트리클 타키카디아일 때는 뭐 노맨랜드든가 혹은 또 AV 디소션이 있는 뭐 캡처 퓨전이 있다든가 라이트 번들 브런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베이식 그 하트 디지즈가 없는 경우에 이때는 베이식 디지즈가 뭐 이스케미아 트리전트 이스케미아 어테트라든가 뭐 스템이라든가 마이오카디스인가 혹은 또 뭐 롱 큐티 신드롬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패스웨이를 억제하는 클래스 1A나 C라든가 혹은 또 클래스 3를 쓰게 되고 그 AV 노드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리엔트리 같은 걸 제어할 수 있는 뭐 그 클래스 2라든가 혹은 또 클래스 4를 쓸 수가 있다. 그러나 베이식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그 헤모다이나믹 그 언스테이블 즉 혈압이 뚝뚝 떨어졌을 때는 DC 카디오 버전 또 혹은 오토매틱 익스터널 디파이브레이터를 쓰기도 하고 잘 참는 환자라든가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패스웨이를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 1A를 쓰고 뭐 이제 페이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
라디오 프리퀀시 카티라이제이션을 해준다는 것. QRS가 좁을 때는 뭐 아데노신이라든가 이제 클래스 4가 좋겠고, 넓을 때는 그 패스웨이를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 1이라든가 3를 고려해야 된다요. 근데 이제 그 헤모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DC 카디오 버전은 AED를 해주고, 특히 벤트리클러 파이브레이션이 생겼을 때는 의식이 있을 때는 그 클래스 3 아미오다이노소타론 리베틸라이드를 쓰지만은 의식이 없는 경우는 리도케인을 압유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. 에스마 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테로이드라든가 이제 아미노필린 같은 걸 쓸 수가 있는데, 프로덕티브한 것이 소리가 칠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미노필링을 추가로다가 사이드 아이브를 천천히 하게 되면은 더더욱 하트레이트가 올라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제 땀도 전신에 막 나고 해가지고 트랜스퍼한 경우가 있었고, sepsis 환자도 이제 그 바이탈 사인이 다 흔들리고 혈압이 뚝뚝 떨어졌을 때, pA가 뚝 떨어졌을 때 이제 둘 다 DNR가 안 돼가지고 이제 보냈지만은 어떤 환자인지 모르지만은 QRS가 좁고, 그러니까 슈페리어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같이 보이고, 하트레이트는 뭐 150, 160, 200까지 올라가지만은 혈압이 다행히 140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 아드레날린을 갖다가 이제 피오라든가 IV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클래스 4는 피라페밀딜티아젬을 갈아서 L튜브를 넣으니까 PaCO2가 60대 이하였다가도 서너 시간 아니 6시간 정도 지나서 정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. 아마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요청해 볼 때 이것이 논페록시멀 AV 정신 타키카디아든가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 되기든가 혹은 페록시멀 슈퍼벤트리클 타키카디아 환자로 추측되는 것이고, 만약 이 환자들이 점점 더 QRS가 좁은 것이 아니라 넓어져 가지고 벤트리클러 파이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CPR을 들어가야 된다. 그러니까 DNR가 된 환자라면은 CPR을 할 수 없지만 CPR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죽겠다 이런 사람이라면은 에피네피린을 뭐 3분에 한 번씩 3번 정도 하면서 external automatic external 디파이브레이터라든가 혹은 또 DC 카디오 버전을 해주면서 재흡수를 돕는 뭐 바소프레신도 놓고, 또 포타시움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마그네슘 설페이트 같은 것도 IV하고 뭐 리도케인 같은 것도 이제 IV 해보는 것이 좋겠다. 장기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에데마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, 에데마가 생길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어버스트럭션으로 생각해야 된다. 그래서 뭐 어버스트럭션은 알부민, 그 다음에 이제 종양 제거하기 위해서 림포들 제거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, 어버스트럭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인피로베나 카브로 올라가는 베인의 밸브들이 이제 뭐 고장났다든가 혹은 여기 이제 리거시테이션이라든가 스럼보스가 돼가지고 이제 흐름이 막혔다 될 때 혈관 내에 있는 그것이 조직으로 인터스티실로 빠져나오는 것이 에데마가 되는 것인데, 이런 obstruction의 스럼보스도 있지만은 또 기관 자체가 예를 들어 뭐 키드니에서 레널 아터리 베인이 이렇게 막히게 되는 뭐 콜레스테롤이 꼈다든가, 혹은 또 술 많이 먹어가지고 리버 시로시스가 돼가지고 이제 뭐 포털 베인이 막혔다든가, 혹은 또 하트 페일리어 해가지고 짜주지 못하니까 프리로드 쪽으로다 이게 막혀가지고 이것이 압력에 의해 가지고 조직으로다가 물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오스트럭션 볼 수 있는 것인데,
그 혈관 내 물질 중에서 이제 특히 그 알부민이 좀 모자란 경우가 있다. 예를 들어서 뭐 간에서 생성 못했다든가 혹은 또 콩팥에서 그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가는 징후를 볼 수 있는 것이 그 블러드 유리아라든가 블러드 유린이라든가 혹은 또 그 프로테인 유리아 같은 것이 나올 때는 이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응집력이 약하니까 그 주변으로다가 이제 혈장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에데마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,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약물에 의한 것이다. 예를 들어 칼슘 채널 브로커 같은 약물들은 이제 포스트로드를 갖다가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거기에 혈액들이 많이 차게 하는데,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만 조절한다 하더라도 그 부종이 어느 정도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,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림파틱 시스템이 이제 캔서일 때 많이 제거해 주는데, 그것이 깨져 가지고 그 에데마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. 특히 이제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하지 부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대개가 이제 그 유리로 RBC가 빠져나가든가 혹은 또 프로틴이 빠져나가는 그 CRF야 당뇨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것이고, 또 뭐 이제 칼슘 브로커 말고 그 진통제라든가 뭐 항암제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도 그 혈액이 저류가 돼 가지고 이제 그 빠져나와 저기 에데마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.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에데마가 처음에는 그 피팅 에데마, 함요 에데마 해가지고 쑥쑥 들어가지만은 나중에 들어가지도 않고 단단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많은 그 영양분들이 쌓이게 되니까 결국 그 인펙션이 되기 때문에 인펙션을 조심하고 하기 위해서 엔티바이오틱도 써야 되고, 동시에 이제 도수 치료를 해가지고 이들을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퍼지게 되든가 재흡수되는데 도움을 주고, 또 탄력붕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신체 축적되지 않게, 또 뭐 다이얼리시스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축적된 것을 이렇게 CRF 같은 경우에 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거해 줘야 되고, 또 운동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이는 데만 해가지고 점점 더 릴렉스하게 운동을 하게 발화를 지지하는, 발화가 항진되는 그러한 지지 치료를 하면서 저염식이라든가 뭐 채소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.